저는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정권에다가 이제 많은 요구를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은 한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또 지금 아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문제지만은 저는 코로나가 뭐 독감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역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그 위험한 걸 손에 쥐고 앉아서 자신들 마음대로 위험한 걸 만지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 통제하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돈을 마음대로 써제끼고 그러면서 코로나 독재로 가는 부분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독재는요 코로나 방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독재 국가들이 어느 정도는 방역에 성공한 모습을 초기에 보일 수 있겠지만은 독재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려고 하고 왜곡되게 알리려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은경이나 문 정권의 K방역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왜 지금 허구 헛날 놔놓고 선거 전날 진단키트를 미국으로 실어가고 문이 트럼프하고 선거 보름 전에 그런 통화를 하고 외교부가 나서서 미국의 FDA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 FDA 조항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료 공개하라니까 자료도 공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미 간에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한 부분 가지고 수출인지 준 건지도 알 수 없지만 그걸 이 중요한 어떤 정보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정권이 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균은 어제 코로나 통계에 대해서 맹해를 걸고 말을 하는데 중대본의 통계가 정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제 국민의 똥당에 한 의원이 K방역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하니까 통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완벽하고 정확한 통계다. 아니 나온 숫자를 뭐 들고 빼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없었다고는 안 보지만 그게 많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 숫자가 나오게끔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통제한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떻게 조건을 통제하냐? 어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것과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나오는 것 간의 상관관계가 이게 X라 하면 X와 Y하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지금 어제 분명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기분석이라는 것은 이 독립 변수를 한 개만 놔놓고 나머지 독립 변수는 고정시킨 채 하나는 그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로 해서 x, y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이제 수치로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위를 반올림해서 1000명을 했는데 11.1이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각 저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주로 검사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를 늘리는 것과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해서 한 것과의 숫자의 차이가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상관계수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헛들었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자, X하고 Y가 그냥 일반 국민 X와 일반 확진자 Y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하게 되는 그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진 X가 뭡니까? 지금까지 검사당한 사람들을 X라고 한 거죠. 그러면 지금 Y가 뭡니까? 그 중에서 나온 확진자잖아요. 그러면 매일 1일 검사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Y는 매일 검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검사를 했던 X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다분히 코로나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위주로만 했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잘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서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왜? 정부가 어떤 행태로든지 검사자 숫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다. 그거는 지금 매일 순위가 월드 오메타에서 110등에서 115등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마음을 먹고 많이 한번 해버리겠다고 작정하면 이 순위는 쭉 올라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8.15를 전후해서 2차 파고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안 올라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정부가 결과를 예측하면서 검사자 수를 코로나 난리에서도 이 숫자를 확 늘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늘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스스로도 이 숫자 계산에 관련되는 추정 모델을 테스트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110등에서 115등으로 관리해야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100명 안팎으로 되고, 이게 조금 정치적 목적으로 두들겨 잡든지 해서 많은 부분을 집중으로 할 때는 그 확진자가 400쯤 되지만은 그런 목적이 사라지면 사실상으로 100명 안팎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번진 수준이 낮았을 때는 50명 안팎에서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숫자가 지금보다 또 많이 낮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한 9,000명, 8,000명 하면 숫자가 한 50명 안팎, 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최근에 이게 1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는 그때보다도 검사자 숫자가 지금 어제도 보면 13,000, 그제 14,000, 13,000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금 검사자 숫자가 과거보다는 한 5, 6천 개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최근에 이게 조금 내려오는 것은 정부의 검사자가 2만, 17,000 할 때 그때는 한 200 전으로 가다가 이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준해서 확진자 숫자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관계수에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정부가 제 말이 틀렸다면 과감하게 10만 명을 한 달간 검사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 검사도 한 50만 명 하라는 겁니다. 자, 진단 키트요? 한국에 한 100만 개는 있을 거예요, 서피아가. 그 다음에 검사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나 병원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폭 검사에서 조금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국이 인력이나 기술진이 장비가 모자라서 못한다면 그건 문갈이나 정은경이가 집에 가야 될 일이죠. 얼마든지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 거다. 영국은 하루에 한 20만 개 가량을 하면서도 소화해내고, 이탈리아도 한 10만 개, 호주도 10만 개, 미국은 하루에 70만 개에서 100만 개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소화를 해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답을 해야 될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잖아요. 왜 한국의 이 코로나 순위가 110등에서 115등에 머물러야 되냐? 이걸 갖다가 한국도 하루에 한 10만 개씩 한 달만 하면 이 순위가 한 30등, 40등으로 쑥 올라갈 거 아니냐? 왜 못하냐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수출하는 진단키트 수출 공장인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이, 공무원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에서 왜 못하는가? 이걸 말을 한 다음에 정은경이가 무슨 조작을 운운하지 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정세균이가 그야말로 지금 맹해를 건다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맹해니 단호한 조치니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말을 해봐라. 왜 항체 검사를 3055개를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하게 조용히 하는지, 왜 그 정도 숫자밖에 못하는지, 2차는 왜 1440개만 하는지, 왜 50만 개 항체 검사를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봐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파는데 한국에는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을 해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의문을 이 정권에 던집니다. 툭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언 비어를 유포한다고 공갈 협박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공갈 협박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 진실을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정보를 다 동원해서 가려보자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말했고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필요한 말만 변명하고 필요한 부분만 팩트 체크하지, 왜 진단키트 많고 툭하면 추경해서 돈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의료 시스템도 돼 있는 나라에서 하루에 10만 개씩 못하느냐. 두 번째로, 왜 항체 검사를 50만 개를 못하느냐. 그리고 야당 저것들은 왜 자가 진단 키트니 검증될 수도 없는 것들을 보급하자고 헛소리를 해대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은 지금 국민 앞에 말을 해야 된다. 봉쇄도 8주 지나면 봉쇄 효과가 떨어져서 유럽 주요국이 봉쇄에 한계가 왔다. 백신 개발도 내년 성공해도 면역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최종 임상에서 부작용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3상 실험 단계에 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이 백신이 조만간에 출시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좀 추정을 해보면 코로나가 자연 소멸되면 되지 치료제나 백신으로 이걸 막아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권이 이 장기화된다라는 건 이제 정은경이 입으로도 나왔지요. 장기화되는데 거짓말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제 의문에 대답을 해봐라. 지금 이걸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겁니다.